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고질적인 출퇴근 시간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웅천에서 미평을 잇는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문수와 산단 간 도로 개설 계획과도 병행해서 교통량 분산 효과와 소요 예산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산단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과 문수, 웅천지구의 이동성,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웅천 미평 간 신규 도로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은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대략 2,63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올해는 그 구상 용역을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또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부터 2년간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거쳐 빠르면 2028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진 큰 틀의 구상이지만 웅천 예울초에서 문수 한려초를 거쳐 미평 만흥 IC까지 4.3km 구간에 터널 2곳을 포함해 4차선 도로가 건설됩니다. 여수시는 이와는 별도로 10여 년 전부터 문수동에서 시전동과 봉계동을 거쳐 국가산단까지 8.4km 구간에 2,945억 원을 들여 도로를 놓는 방안도 검토해왔습니다. 이 중 1단계로 645억 원이 필요한 문수 시전 간 2.4km의 도로 개설은 2021년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는데 경제성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여수시는 공사비를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각각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 효과나 소요 예산의 규모 등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또 우리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부 구간을 쪼개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여수시의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고 시기도 시의적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호남 주자론을 내세우며 탄핵 정국에 윤석열 정부와 날을 세웠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권 출마 의사를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광주 전남 언론인들을 만나 대선 출마 질문을 받고 결심을 사실 굳혔다고 말했지만 하루 만에 진위가 와전됐다며 출마 상황은 시국 상황을 보면서 도민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대권 경쟁에서 호남 정치인이 없다는 언급을 자주 한 데다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대권 출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에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오래전 한센병 환자의 재활을 위한 마을에서 탄생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요. 음악으로 소통하고 희망을 연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공항 인근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회관 앞에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 애양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도성마을은 한센인 집단 거주지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립돼 왔습니다. 놀이터와 도서관 등 번번한 청소년 문화교육 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대중교통도 열악합니다. 지자체가 약속한 환경 개선 사업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소외와 편견 속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건 음악이었습니다. 애양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마을 어르신과 문화 소외 지역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쳐오며 희망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영화로 나옵니다. 2015년 창단된 여수 최초 마을 오케스트라의 실화를 담은 영화 프롬이 여수와 고흥에서 촬영 중입니다. 좀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저희의 뭔가 관심과 그런 배려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도 하고. 일명 도시로 떠나지 않고 어쩌면 소외당하고 외진 이 마을을 지켜가면서
그 아이들을 같이 좀 나랑 다르게 세상을 좀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케스트라 창단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갈등을 극복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된 아이들. 여수 청소년 마을 오케스트라의 성장과 희망의 스토리와 함께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낼 영화 프롬은 올해 개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월동을 위해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매년 증가한 가운데 탐조거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가 지난 2006년 167마리에서 지난해 7,600여 마리까지 증가했고 탐조거리는 700m에서 최근 20m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안전한 서식지로 인식하면서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해 전봇대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6년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00만 TEU를 달성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만 9천 TEU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6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2023년 186만 TU 대비해서 7.8%, 국내 가장 빅3 항만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200만 9천 TU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 달성은 국제 해운 물류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적극적인 포트 세일즈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세계 1위 선사인 MSC 본사 방문 등 164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국내외 선사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들이 밑거름이 돼 지난해 유럽, 북미주 노선 등 7개 노선의 컨테이너선이 광양항에 새롭게 기항하고 환적 화물 물동량 증가 등 성과로 성공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공사는 올해도 국제해상 물류 운송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지난해에 이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석유화학 침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5만 TU로 설정을 해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경기의 침체가 해상 물류 운송 시장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예상 밖 깜짝 반등 실적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 지역 세 번째 달빛 어린이 병원이 이번 주말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조례동에 있는 플러스 아이미코 병원이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돼 오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광양시가 민생안정 소비 촉진을 위해 협의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2일 출범한 민생안전 소비촉진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고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하도급 업체 참여 확대, 캠페인 전개 등 구체적인 실천 목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협의체와 함께 지속적인 추진 성과 점검과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내 세라믹 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조성된 목포 세라믹 일반 산업단지가 기대와 달리 저조한 분양률로 인해 10년 넘게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과연 세라믹 산단의 분양이 왜 이토록 지지부진했는지, 그리고 목포시가 내놓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준공된 11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목포 세라믹 일반 산업단지.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첨단 세라믹 소재 개발과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분양 대상 면적의 절반 이상이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화를 지원하는 세라믹 산업 종합지원센터와 일부 공장을 제외하면 공단 내 넓은 부지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이유로는 전남 지역의 관련 인프라 부족과 세라믹 산업의 낮은 수요가 꼽힙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약속된 기업 유치마저 초래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타 지역 대비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요구되지만 지방재정 여건상 지원이 쉽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목포시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라믹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을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금속 광물, 화학, 전기 장비 등 세라믹 관련 업종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식료품 제조, 건설업, 출판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공장 수요가 많은 점을 반영해 필지 분할을 통해 분양 면적을 1000제곱미터 안팎으로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소분할과 입주업종을 추가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현재 19개 필지에 대해서 입주 심사가 진행 중인데 그 19개 필지에 대해서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률이 94.7%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목포시의 공장용지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첨단 세라믹 산업의 메카로의 도약과 발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 매화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명예감독이 위촉됐습니다. 광양 매화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 7일부터 16일 동안 열리게 될 광양 매화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체계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명예감독으로 신춘식 감독을 위촉했습니다. 신춘식 감독은 다양한 문화, 관광 행사에서 기획력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제24회 광양매화축제의 축제장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 실행 방안 컨설팅 등 축제 운영 전반을 무보수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시 행정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여수 YMCA 등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를 열고 행정과 복지,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과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수시 행정 서비스 전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과 활용 방안 정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광양 플랜트 건설 노사가 10개월간 이어진 긴 협상 끝에 2024년도 임금 단체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사는 지난 3일 합의안을 확정하고 조인했으며 전 직종 임금 10,000원 인상, 하계 휴가 개선, 휴게 시간 보장 등에 합의했습니다. 양측 이견이 가장 컸던 단체 협약 제52조의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기존 조항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돼 장기화했으며 11월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가 모두 45차례 협상을 거쳐 2차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승용차와 화물차 500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 200대와 전기 화물차 150대, 수소 전기차 150대로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본사, 지사를 둔 법인, 기관에 한해 한 대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